당근마켓 부동산 사기 20년 베테랑도 깜짝 놀란 수법과 예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 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데요.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 수법을 파헤치고 여러분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예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겸 20년 베테랑도 놀란 당근마켓 부동산 사기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요즘 당근마켓에서 전셋집이나 원룸 구한다는 글 또는 금매로 집 내놓는다는 글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저렴한 수수료나 급한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인데요. 문제는 이런 비대면 플랫폼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당근마켓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가 전세 사기를 당할 뻔한 아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당근마켓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 매물을 발견하고 연락했습니다. 임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 씨는 급하게 지방으로 발령 나서 싸게 내놓는다. 중개 수수료 아끼게 직거래하자며 김 씨를 유혹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려던 찰나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은커녕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어 씨는 집주인이 아닌 명의를 도용한 사기꾼이었던 거죠. 김 씨는 다행히 계약금 송금 직전에 알아차려 큰 피해는 막았지만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당근마켓을 이용한 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금매, 급전세 등의 문구로 서두를 것을 종용합니다. 직거래 유도,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유도하여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말하며 접근합니다. 이건 사기꾼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고 계약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함이에요. 비대면 계약 강요, 바빠서 직접 만날 수 없다, 해외에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비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신분증 사진만 보내주는 식으로 계약을 유도합니다. 위조된 서류 활용, 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약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서 피해자를 속입니다. 자, 그럼 이런 뻔하면서도 교묘한 사기 수법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사기, 이것만 알아도 90%는 막는다. 핵심 예방법.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오가는 일입니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1. 싸고 좋은 집은 없다는 명언을 믿으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은 일단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해야 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부동산에서도 진리입니다. 금매나 급전세는 분명 이유가 있는 법이고 그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경계하세요. 이 정도 가격이면 무조건 잡아야 해 라는 말은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주문임을 명심하세요. 2.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거치세요. 가장 중요. 직거래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 거래는 워낙 복잡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비전문가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권리관계 분석,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 신호예요. 신분 확인, 임대인, 매도인의 실제 신분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신분증, 위조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설명,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줍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공인중개사는 공제 증서가 있어서 만약 중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중개 수수료 아끼려다 전세금 날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개 수수료 아끼려다 수억 원 날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꼭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세요.
등록 여부는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당사자와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소유주인 대인 매도인과 직접 만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장에 위임받는 사람, 위임하는 내용 계약 체결 및 임대차, 보증금 수령 등 위임 날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받은 자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본인과 전화통화 위임장을 확인한 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위임 사실과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해외라서 통화가 어렵다는 말은 99% 사기입니다. 실제 사기 사례 중에는 사기꾼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대리인인 척하고 나타나 계약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을 마주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 등본과 같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 사기꾼들은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기 직전 계약 당일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그 사이에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금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매도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세요.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리인이 내 계좌로 보내라, 급하니까 지인 계좌로 먼저 보내달라 같은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명의의 계좌를 요구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의심해야 해요. 계좌 명의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6. 임대차의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으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여러분이 그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의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전세 사기가 많은 요즘 계약서 특약에 전세 자금 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등 권리 제한 등기 설정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꼭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용도지역, 공시지가, 실제 사용용도 등 중요한 정보들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통해 해당 중개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중개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부동산 사기,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볼까요? 깡통 전세 사기.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깡통 전세를 악용하여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금액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의심해야 해요. 이중 계약 사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중으로 계약을 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중복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계약서 작성 시 실거래가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미행 사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준다고 약속하고는 이를 미루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 부등본에 등재되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주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즉시 대응해야 해요. 만약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경찰에 신고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사기꾼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증거, 자료 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지자체 상담 피해 구제 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의 부동산 건강 미션. 자, 오늘의 부동산 건강 미션입니다. 첫째, 혹시 주변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공인중개사 무조건 거치기와 계약 당사자 직접 만나 신분 확인하기 두 가지는 꼭 명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둘째, 당근마켓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혹시라도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보게 된다면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3번 외치고 일단 의심부터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 부등본을 한 번쯤 떼어보고 우리 집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자산에 대한 관심은 사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근마켓처럼 편리한 플랫폼도 좋지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기본과 원칙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드리는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고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